안녕하세요. 이성원TV의 이성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호흡기 보호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흡기 보호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산업위생관리 기사, 산업기사 기문사 교재입니다. 기문사, 도서출판 기문사에서 출간되는 교재를 토대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교재 752쪽을 펴보시죠. 752쪽입니다. 자, 여기 752쪽에 보게 되면 호흡기 보호구 해가지고 방진 마스크, 송풍 마스크, 호스 마스크, 방독 마스크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공기를 정화하는 공기 정화식은 전동식이 있습니다. 비전동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공급식은 외부 공기 공급 방식이 있고, 자가 공기 공급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입자상 물질을 제거할 때는 방진 마스크를 쓰고, 방진, 먼지죠. 가스, 전기 제거용은 방독입니다. 가스하고 전기는 입자상 물질, 가스, 전기 이걸 전부 다 그러니까 제거하고자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자 했을 때는 방진, 방독, 겸용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구분을 쭉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어느 때에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것도 연소걸음식, 폐력식 뭐 이런 식으로 쭉 블로어식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개방식이냐 폐쇄식이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폐쇄식이라는 것은 자체 내에서 산소를 생산하거나 자체 내에 압축 산소 탱크가 들어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외부에 공기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냐면 뱉어내는 CO2도 어떻게 됩니까? 호흡할 때 뱉어내는 CO2도 자체 내에서 이걸 정화를 해가지고 다시 산소를 바꾸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폐쇄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막힌 폐쇄된 개를 말하는 것이고, 개방식은 우리가 흡입할 때는 그러니까 압축 공기 이런 걸 이제 흡입을 하는데 이 절대 압축 산소를 쓰면 안 됩니다. 그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압축 산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압축 공기를 쓰는 거예요. 공기를 쓰는데 뱉어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이 밖으로 개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폐쇄식은 뱉어내도 뭐가 되면 장치 내에서 이것이 정화가 되는 그런 시스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 공기 공급 방식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스스로 뭐 이렇게 하면 전부 다가 아니라 여기에 뭐냐면 이제 폐쇄식 같은 경우는 산소 압축 산소 탱크를 거의 내장을 하든가 아니면 K2O 이런 화학 약재를 넣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뱉어내는 CO2하고 뭐냐면 K2O하고 반응을 하게 만들어서 산소를 떨어뜨려내가지고 산소를 생산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폐쇄식이다. 호스 마스크는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거예요. 이게 호스를 이제 가지고 에어라인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중 작업할 때 에어라인 같은 게 들어가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산업위생에서 주로 나오는 거는 이제 방진과 방독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걸 이제 공부하는 게 만약에 전체가 18이다. 그러면 방진이나 방독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8알로 잡아야 돼요. 80%. 그러니까 20% 정도가 공기 공급 방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약간 해 주거나 아니면 뭐가 되면 관연도 기출 문제에 답만 참조하는 수준.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면 별 문제 없이 이 부분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공기 정화식 같은 경우 있죠. 이런 부분. 특히 뭐냐면 이제 공기 정화식은, 산소농도 18% 미만인 장소나 위해비. 예. 이거는 공기 중에 오염물질의 농도 노출 기준 이 위해비를 말합니다. 이것이 높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해비가 높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오염물질의 농도가 노출 기준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염물질 농도 자체가 높고 산소 농도가 뭐냐면 낮은데 이걸 뭐냐 공기를 정화해가지고 내가 흡입을 한다. 이거는 뭐 죽자고 하는 짓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공기 공급식 이걸 보게 되면
이거는 반대가 돼요. 여기에 공기 공급식은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이니까 산소 농도 18% 미만이나 유해비가 높은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식은 산소 농도 18% 미만, 유해비가 높은 경우에 사용이 되는 것이고, 공기 정화식은 이런 데는 사용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유해비 내지는 이제 보호계수 이런 거 있죠. 요거는 따로 제가 뭐냐면 계산 문제 유형이다 해가지고 따로 요거를 뭐냐면 성능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챕터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뒤에 요거 하고 나서 다음 단원에 요것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계산 문제가 최대 사용 농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있습니다. 방독 마스크의 사용 시간 뭐 이런 거 실기 시험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 유형 그 개념 이걸 알아두는 것을 각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1차, 2차에 나온다. 이 말은 제가 이야기를 했죠. 고스톱 치다가 뭐냐면 똥상 피 먹는 것처럼 뭐냐면 싸도 먹는다. 그러니까 설사를 해도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뭐냐면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저 계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초점이 되는 이 강의의 초점은 방진 마스크하고 방독 마스크에 있습니다. 방진 마스크. 여기에 뭐냐면 이제 방진 마스크는 분진,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안개도 어느 정도 이제 막아줍니다만은 그러니까 입자상 물질을 하게 되면 액체, 고체 이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 재료가 면, 모, 면이나 모, 합성섬유, 유리섬유, 금속섬유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질이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체크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종류는 반면형이 있고 전면. 완전히 뭐냐면 눈을 포함해서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덮어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면형은 우리 보통 쓰는 마스크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방독 마스크를 보게 되면 방독 마스크는 이거는 가스상 물질을 그러니까에 대한 노출 농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기체입니다. 기체. 대상이 기체입니다. 여기에 가스상 물질과 액체나 고체 물질이 고온에서 증발되는 거예요. 그래, 액체나 고체로 나온다 하더라도 뭐냐면 증발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방독 마스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유기가스용은 흑색이고, 요게 이제 색깔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그러니 유기가스는 흑색, 일산화탄소는 적색. 저 두 가지가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봐두시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착용금지입니다. 요게 착용입니다. 착용. 수정하십시오. 작용이 아니라 착용입니다. 착용 금지 작업장입니다. 수정하시는 거예요. 오타입니다. 착용 금지 작업장은 고농도 작업장.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농도 작업장. 자, 어디가 그렇다는 거예요? 방독 마스크라는 거예요. 방독 마스크는 고농도 작업장에는 쓰면 안 됩니다. 고농도 작업장에는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산소 결핍. 이거는 뭐냐면 산소 결핍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됩니까? 다른 유해가스를 정화한다 하더라도, 정화통에서 정화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산소 부족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질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홀 내에 이제 작업. 그 다음에 지하, 배 밑에 창고. 이런 데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산소 농도가 이거는 18% 미만이 되기 쉬운 장소예요. 이게. 그래, 이게 산소 결핍 장소가 되기 쉬운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방독 마스크니까 기체상 물질은 제거할 수 있죠. 제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소 농도가 희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착용하면 안 된다. 이런 장소에. 그 다음에 이제 격리식이 있고 직결식이 있습니다. 그 격리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정화통 이걸 갖다 뭐 완전히 빼내고 다시 뭐냐면 끼우고 이렇게 뭐냐면 필터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직결식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면체 흡수통이 바로 이제 직결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1% 이하의 저농도에서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필터 재료를 보게 되면 필터 재료가 활성탄 저걸 가장 많이 쓰죠. 흡착제를 쓰는 거니까
방독 마스크에는 합착제를 씁니다. 그래서 활성탄, 실리카겔, 석회, 제올라이트, 다공성, 미네랄, 활성, 알루미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뭐냐면 전부 다가 합착제입니다. 합착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방진 마스크. 이거는 뭐냐면 면이나 금속 섬유나 이런 섬유 재질로 썼죠. 그죠? 필터링이 될 수 있는 것. 얘는 뭐가 됩니까? 합착제가 될 수 있는 재료를 쓰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꼭 두 가지가 시험에 섞어가지고 시험에 잘 나와요. 반드시 대비해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공기 공급식 같은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기 공급식이나 송기 마스크, 에어라인 뭐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가 있구나. 그리고 뭐냐면 뭐 여기에 그러니까 특징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폐쇄식 이걸 한번 보십시오. 폐쇄식에 여기 들어가는 약품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뭐냐면 산소 발생 장치는 뭘 쓴다는 거예요? KO2를 씁니다. 예. KO2를 사용한다. 이거 체크 딱 하고요. 그 다음 뭐냐면 이것이 이제 사람이 숨을 쉴 때 뭘 뱉어냅니까? CO2를 호기 중에 뱉어내죠. 그러면 요 반응에 의해서, 이 반응에 의해서 O2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뭐냐면 내가 CO2를 뱉어내면 반응기가 뭐가 됩니까? 산소를 생산해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 내쉴 때는 CO2를 내쉬고 들이마실 때는 산소를 들이마시는 자체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방식 같은 경우는 절대 뭐냐면 압축 산소를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방식은. 그러니까 뭐냐면 폐쇄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체 내에 산소 탱크를 뭐냐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폐쇄식은. 그런데 개방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공기를, 압축 공기를 쓰는 거예요. 공기를 뭐냐면 조금 열어가지고 공기를 그냥 공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뱉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개방식이니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 폐쇄식은 밖으로 나가질 않죠. 이거는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요거 밖으로 배출하는 방식이 개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인데요. 이 연습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여기에 나왔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로 가서 연습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나 한번 보죠. 자,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는 이 내용 중에서 호흡기 보호구 중에서도 방진, 분진을 제거하는 방진이나 방독 마스크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초점을 두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해두는 겁니다. 8화를 거기다 공부를 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보죠. 방진 마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방독 마스크. 요거는 이제 고체 분진 휴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 그 필터 재료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냐면 ACGIH, 액기. 0.3 마이크로메다 입자 여과를, 그러니까 여과 효율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0.4 마이크로메다로 해요. 근데 2급 같은 경우는 KF 0.6 마이크로메다를 대상으로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액기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KF라 붙어 있는 우리나라 등급입니다. 그러면 이제 등급은 어떻게 되냐면 특급, 그 다음 1급, 2급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요거 분류하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 그 다음 특급은 99.95% 이상입니다. 99.95%. 우리 이제 마스크 뭐 이야기하면서 그 뭐라고 했죠? KF 그러니까 94하죠.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1급을 이야기합니다. 0.4 마이크로메다 입자를 그러니까 94% 이상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액기에 의하면 미국 정부 기관이죠. 뭐 전문가 협의회 뭐 그러는데 저는 뭐 액기 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0.3 마이크로메다를 94% 이상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0.4 마이크로메다를 94% 이상. 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얘 기준이 있냐? ACGIH 기준인지 아니면 KF 기준인지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보셔야 돼요. 보고 뭐냐면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뭐냐면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은 어떻게 되면 0.6 마이크로메다입니다. 이게 뭐냐면 80% 이상 채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뭐냐면 ACGIH 같은 경우는 0.3 마이크로메다를 80% 이상 채가는 거예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뭐냐면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뭐 KF80입니다. 그러니까 KF80이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뭐냐면 제어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많이 그냥 말씀이 많죠. 근데 저 개인적인 입장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원래 뭐냐면 그랬습니다. 원래 KF80이 나올 때부터 얘는 뭐가 됩니까? 황사 입자 정도만 제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황사 입자 정도니까 절대 뭐냐면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염성 세균 제어 능력이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1급 이상 정도는 돼야지만 지금과 같은 뭐냐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이게 이제 KF94 이상을 써야지만 어느 정도까지 제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꾸 정부에서 80 정도를 써도 뭐냐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원래 뭐냐면 그 18년도인가 2018년도 뭐 2년 전인가 그랬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마스크에 뭐 뒷면에 딱 보게 되면 거기에 뭐 전염성 세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꼬피를 딱 해놨어요. 그러나 또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20년에 와가지고 이게 바이러스 제거 그러니까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죠. 예? 그 2년 전에 걸 뒤집는 얘기인데, 그 더군다나 뭐냐면 그거는 식약청에서 그렇게 표시를 딱 한 거예요. 식약청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거는 믿을 게 못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고, 저 얘기는. 그리고 이제 배기량이 300파스칼입니다. 300파스칼 같으면 좀 이제 숨쉬기가 마스크 쓰면 어떻게 되면 숨쉬기가 약간 불편하죠, 그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저항의 그 정도, 배기 저항,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방독 마스크는 이제 말 그대로 독성 기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독성 기체. 전기 발생 작업장의 농도 2% 이하에서 이제 쓰는 거고, 고농도 작업장, 이런데 산소 결핍 장소 못 쓴다 그랬죠? 우물 같은 거, 오는 게 기름 탱크, 이런 데는 쓰면 안 됩니다. 그 필터 재료, 이거 이제 알아두시고. 주로 이제 얘는 합착제, 얘는 뭐가 됩니다. 여과제를 씁니다. 여과제, 합착제. 구분을 잘 해 두셔야 됩니다. 교재는 751페이지에 김문서 교재.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756쪽에 유사문제 05번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앞전에 바로 앞에 그러니까 산업기사에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16, 17, 19 세 번씩이나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방진 마스크의 여과 효율을 검증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먼지는 약 몇 마이크로메다냐 그랬는데 이거는 ACGIH 액기 기준이라고 그랬죠. 액기 기준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0.3 마이크로메다가 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0.4 마이크로메다가 답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0.3 마이크로메다. 이 0.3 마이크로메다도 뭐냐면 비휘발성 입자 기준입니다. 휘발성이 있으면 그것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부착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호흡을 할 때 뭐냐면 이 입자가 여기 와서 부착을 한 다음에 얘가 증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휘발을 한다, 휘발. 휘발하게 되면 그게 그대로 호흡기로 그대로 유입이 되죠. 그래서 이제 비휘발성 입자를 기준한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뭐냐면 사용하자.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추천 필수 연습 문제입니다. 757쪽에 예상문제 03번, 유사문제 01, 03, 04번. 이건 반드시 이것과 유사 문제니까 꼭 풀어보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여기 758쪽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그러니까 족보 수준이죠. 족보 수준. 엄청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 나온 거 보게 되면 00년에서 19년도까지 이렇게 4번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02년도부터 시작해서 19년도까지 한 10번 정도 이렇게 계속 출제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이거 못 풀면 여러분 큰일 난다 이런 얘기지. 자, 방진 마스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종류에는 격리식과 직결식, 면체, 여과식이 있다. 여과식. 우리 지금 쓰는 게 면체 여과식입니다. 마스크가.
그 다음 비휘발성 입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다. 비휘발성. 맞죠? 휘발성은 그러니까 여기서 방진 마스크로는 어떻게 됩니까? 곤란합니다. 부착해가지고 증발하기 때문에. 필터 재질로는 활성탄. 이게 아니죠. 왜 그냥 활성탄은 뭐가 됩니까? 방독면에 들어가는 방독면. 그렇죠? 방진이 아니고 방동의 방독. 방독면에 들어가는 합착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과전지, 합착전지를 구분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포집 효율이 높고 흡기 배기량이 낮은 것이 좋다. 그래서 숨쉬기 편한 것이 좋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으로 쓸 때보다도 뭐가 됩니까? 이 합성 재질로 쓸 때가 뭐가 돼요? 훨씬 더 숨쉬기가 편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흡기와 배기량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능은 어떻게 됩니까? 면과 유사한데 면은 그 정도 가지려면 두껍게 해야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숨 쉴 때 어떻게 됩니까? 흡수 성능도 있기 때문에 습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좀 이 그 면 마스크 같은 건 좀 이렇게 닿으면 좀 처음에는 괜찮다가 여기 조금 숨 쉬고 하게 되면 좀 축축해가지고 불쾌감이 좀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 자체도 뭐냐면 이게 숨쉬기가 점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오래 쓰면 쓸수록. 근데 이제 합성재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방독 마스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면 성능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습기가 많은데 가가지고 방독 마스크를 썼다. 그러면 방독 마스크도 뭐냐면 그 사용 시간이 짧아집니다. 습기가 많은데.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은데. 이런 데 가도 뭐냐면 그만큼 짧아져요. 그리고 또 이제 오염 물질의 농도가 높은데. 그런 데 가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정화통의 사용 시간이 짧아지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방진 마스크에 대해 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외에도 예상 문제, 그러니까 758쪽에 06번, 759쪽에 유사 문제 16, 요건 6이 두 번 들어갔네. 7번, 167번. 그 다음에 760의 유사 문제 1번, 2번.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답은, 여기서는 답이 3번입니다. 여기에 이제 방진 마스크 필터, 재료는 압축면, 그 다음에 합성섬유, 유리섬유, 금속섬유, 이걸 씁니다. 활성탄, 실리카겔 뭐 이런 것 등등, 활성알루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합착제니까 방독 재료로, 방독 마스크에 뭐냐면 재료로 쓰는 거예요. 필터 재료로 씁니다. 자, 그 다음. 교재 761쪽에 예상문제 09번입니다. 14년도, 17년도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방독 마스크의 사용 용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산소 결핍 장소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 이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공기 정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공급되는 공기 자체가 산소 농도가 낮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랬죠. 합착제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나 캐니스터를 사용해야 된다. 합착제가 이제 충전되어 있는 것. IDLH, 이거는 뭐가 됩니까? IDLH, 고농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상황에서는 사용한다. 그런데 이거는 안 되죠. 이때는 뭐냐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합착제로는 비극성 유기전기에는 활성탄을, 극성물질에는 실리카겔, 이런 거를 주로 쓴다. 실리카겔은 앞에 우리가 했지만 극성이 있죠. 활성탄은 비극성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착용할 수 없는 사업장, 방독면을 착용할 수 없는 사업장, 고농도 작업장입니다. 고농도 상황에서는 쓰면 안 되고, 산소 결핍 장소, 그 다음 맨홀, 지하창고, 우물속, 정화조 탱크, 내부 기름 탱크 안, 여기서는 쓰면 안 돼요. 이 유사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 방독 마스크도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기에 뭐냐면 나와 있는 문제는 거의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유사 문제가 761쪽에 010203번, 762쪽에 10번, 유사 문제 0102번, 763쪽에 12번, 14번, 유사 문제 01번, 764페이지에 예상 문제 15번, 그 다음에 765페이지 예상 문제 16번. 이게 뭐냐면 방독 마스크와 관련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이외에도 이렇게 뭐냐면 밀집도가 높게 시험에 중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문제는 근간에 나왔거나 아니면 출제 횟수가 3번 이상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뭐냐면 빈도가 높은 그러한 문제를 제가 추천 문제로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다음 단어는
호흡기 보호구 성능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모아놨습니다. 그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위협이나 뭐 최대 사용 농도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별도로 제가 한 챕터를 만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